30세 이후부터는 매년 평균적으로 1%의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것이 의학 통계로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그 속도가 3배로 빨라집니다. 즉 매년 약 3%씩 근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만약 60세가 된 어르신께서 식사나 운동에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면 불과 10년 만에, 즉 70세가 되었을 때 전체 근육량의 약 30%를 잃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리가 후들거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여러 가지 질병이 함께 따라옵니다. 당뇨병이 더 악화되고 근육이 부족해 혈당이 잘 소모되지 않으며 혈압과 혈중 지질이 올라가고 대사가 느려져서 여러 장기 기능이 떨어집니다. 뼈도 약해져 골다공증이나 관절염이 생기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근육이 약해지면 폐와 심장 기능도 함께 떨어져 숨이 가빠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심부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손실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신체적으로는 이동이 불편해지고 낙상의 위험이 커지며 면역력이 약해지고 병 후 회복도 느려집니다. 정신적으로는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워지면서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고 우울감과 무력감이 깊어집니다. 경제적으로는 약값과 치료비 재활 비용이 늘어나며 가족들도 시간과 돈을 많이 들여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저는 김용태 박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깊이 느낀 것은 근육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약해짐이 아니라 노년이 만성질환과 합병증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근손실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근육 섬유가 점점 가늘어지고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위산이 적게 나와 단백질 소화가 어렵고 흡수가 잘 안 되는 몸 상태,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변환되지 않는 대사장애, 아침 식사를 거르고 저녁에 몰아먹는 식습관, 식사 직후 술이나 커피를 마시는 습관, 그리고 활동량이 적은 생활 등도 근육 소멸을 가속화합니다. 근육은 시끄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 몸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단 한 번의 낙상이나 열감기 하나가 우리를 침대에 눕힌 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노년기의 가장 큰 공포입니다. 그러나 어르신 여러분,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식탁 위에 익숙하고 값싸고 제대로만 활용하면 근손실을 늦출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대부분 가정에 늘 있는 부드럽고 작지만 근육을 키우고 뼈를 보호해주는 그 음식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콩을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러왔습니다. 조금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콩에는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콩 한 그릇을 먹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 양은 고기나 생선과 거의 비슷하지만 훨씬 더 소화가 잘 되고 속도 편안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부드럽고 가벼운 단백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콩을 갈고 끓여서 미네랄 소금으로 응고시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두부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콩의 순수한 식물성 단백질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며 고기보다 훨씬 부드럽고 위에 부담도 적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동물성 단백질도 잘 흡수되지만 60세 이후에는 위상과 소화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두부처럼 부드러운 단백질이 오히려 더 귀중한 영양원이 됩니다.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고 속을 더부룩하게 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나쁜 콜레스테롤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양의학에서는 두부를 노년층의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 즉 식물에서 유래한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이 성분은 근육과 뼈에 있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작용하여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근섬유의 퇴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모두 줄어들고 그 결과 근육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이소플라본은 그 균형을 다시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두부는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소량의 비타민 K도 함께 공급합니다. 이들은 근육과 힘줄 뼈를 단단하게 연결해 주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근육이 아무리 있어도 뼈가 약하면 쉽게 넘어지고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부는 근육도 도와주고 뼈도 튼튼하게 해주는 든든한 식품입니다. 많은 임상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노년층이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두부를 섭취하면 골밀도가 더 높고 근육량이 더 잘 유지되며 넘어지는 사고의 위험도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노인의학 전문의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식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했음에도 근육으로 잘 전환되지 않는 동화 저항 상태일 때는 두부를 채소나 비타민 B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의 동화 효율이 1.5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작은 두부 한 모, 약 150g만으로도 약 20복의 깨끗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양은 계란 3개 분량의 단백질과 맞먹지만 소화는 더 잘 되고 포화 지방도 적으며 속이 부담스럽지도 않습니다.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런 두부 한 조각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근감소증, 골다공증, 그리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복잡하고도 정교한 의학적 원리를 담고 있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두부만 드셔서는 그 효과가 기초 수준에 그칠 수 있습니다. 두부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식품이나 양념과의 조화로운 궁합이 필요합니다. 그 조합들이야말로 단순한 단백질 섭취를 넘어서 우리 몸이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고 근육과 힘줄 뼈까지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부는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두부는 순수한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이지만 혼자 먹기만 해서는 그 단백질이 근육으로 충분히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부는 반드시 버섯과 함께 드십시오. 그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라 분명한 의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면역 작용과 한겸 기전입니다.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다당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소장에 도달하면 대식세포, NK세포 같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몸 전체의 염증을 줄이고 조직 회복을 촉진합니다. 근육은 매일 미세한 손상을 입습니다. 그 손상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점점 줄어들고 약해집니다. 베타글루칸은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도와주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근육을 보다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비타민 B군입니다. 버섯에는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B3, 니아신, B5, 판토텐산이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들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크렙스 회로에 관여합니다. 이 말은 곧 비타민 B군이 충분해야 두부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에너지원이 되는 아미노산으로 전환되고 근육을 합성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버섯은 두부 속 단백질이 근육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셋째, 근육 섬유를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표고버섯이나 새송이버섯처럼 우리가 자주 먹는 버섯에는 에르고티오네인이라는 특별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주로 근육과 간 조직에 집중되어 있으며 노화나 운동 중에 생기는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보호막이 없다면 근육 섬유는 쉽게 손상되고 끊어져 근손실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두부와 함께 섭취했을 때 에르고티오네인은 근육을 보호하고 두부 속 단백질은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주는 재료가 되어 완벽한 협력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실질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된 여러 임상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일주일에 이후 3번 정도 두부와 버섯을 함께 끓인 음식을 섭취한 노인들은 단독으로 두부만 먹은 그룹이나 버섯만 먹은 그룹보다 근육량 악력 보행 속도에서 더 뚜렷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가지 음식보다 조합과 균형이 훨씬 더 강력한 생리적 효과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요리하실 때 버섯을 단순한 부재료로 보지 마시고 주인공으로 생각해 주세요. 따뜻한 두부버섯 조림 한 그릇은 소화에 부담도 적고 맛도 부드럽지만 의학적으로는 우리 몸속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조용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육 합성을 촉진합니다.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근육의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이것은 단지 첫 번째 비결일 뿐입니다. 두부는 버섯뿐 아니라 미네랄이 풍부한 녹색 채소들과 함께 드시면 근육과 뼈의 결합력이 더 좋아지고 단백질 흡수도 한층 더 향상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두부의 다음 훌륭한 짝꿍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한국의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시금치 나물이나 된장국 속 시금치, 이 친숙한 채소가 두부와 만나면 영양의 조합은 단순한 합을 넘어서 몇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첫째, 뼈대를 위한 칼슘과 마그네슘의 조화입니다. 두부는 응고 과정에서 황산 칼슘을 사용하기 때문에 100kg당 350, 400kg의 칼슘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시금치는 마그네슘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칼슘이 뼈에 제대로 붙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칼슘만 충분하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면 칼슘이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두부의 칼슘이 뼈의 기반을 세우고 시금치의 마그네슘이 칼슘을 정확한 위치에 배달해 줍니다. 특히 노인분들께 중요한 점은 근육이 유지되어도 뼈가 약하면 쉽게 넘어지고 부러진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비타민 K입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K1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오스터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칼슘이 뼈 속에 잘 고정되도록 합니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섭취해도 뼈에 정착하지 못하고 혈관 속을 떠돌게 됩니다. 두부는 칼슘을 공급하고 시금치는 비타민 K를 공급하며 우리 몸은 뼈를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고정시켜 근육이 붙을 수 있는 튼튼한 받침대를 만들어줍니다. 셋째, 근육에 산소를 전달하는 철분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노년기에는 빈혈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근육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철분은 적혈군의 헤모글로빈을 만들어 산소를 근육까지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산소 없이는 근육이 에너지를 만들 수 없고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쉽게 피로해지고 약해집니다. 즉 두부는 단백질을 시금치는 산소를 실어 나르는 연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넷째,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근손실 예방입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세포막을 보호해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의 근육과 혈관을 지켜줍니다.
두부에 있는 이소플라본과 함께 작용하면 노화로 인한 근육과 뼈의 손상을 늦추는 이중 보호막이 됩니다. 실질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단독 섭취 그룹보다 보행 속도, 악력, 골밀도가 모두 높았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효과를 결정합니다.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시금치와 두부를 넣은 된장국, 점심 찐 두부에 참기름으로 무친 시금치, 나물, 저녁 두부와 시금치를 다진 마늘과 함께 볶은 반찬. 평범해 보이지만 의학적으로는 이것이 근육과 뼈, 혈액을 동시에 보강하는 노년기의 보약 식단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드리고 싶은 식재료 조합은 바로 두부와 된장의 만남입니다. 된장은 거의 모든 한국 가정에 부엌에 있는 익숙한 반찬이죠. 많은 분들이 그거 그냥 국 끓일 때 쓰는 양념 아닌가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된장은 두부가 근감소증 예방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첫째,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균과 효소들입니다. 된장은 두부와 마찬가지로 콩으로 만들지만 바칠루스 subtilis균과 에이스펠길루스 곰팡이의 도움을 받아 오랜 시간 발효됩니다. 이 발효 과정에서 콩의 복잡한 단백질은 작은 펩타이드와 자유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우리가 된장과 두부를 함께 먹으면 된장의 아미노산이 장점막을 자극하여 두부 단백질이 잘 흡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비유하자면 두부는 벽돌이고 된장은 시멘트와 미장이입니다. 벽돌만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붙여주는 된장이 있어야 진짜로 근육이라는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둘째, 장내 유익균과 단백질 동화 능력 향상입니다. 된장에는 자연 발효를 통해 생성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가 살아 있습니다. 이 유익균들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잡아주고 부티레이트와 같은 단쇄 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들은 장세포를 튼튼하게 하고 장벽의 투과성을 높여 두부 속 단백질이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부티레이트는 mTOR 경로를 활성화시켜 근육을 합성하는 생물학적 과정을 직접 자극합니다. 즉, 두부만 먹는 것보다 된장과 함께 먹는 것이 근육 생성에 훨씬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이소플라본의 대사와 호르몬 작용 강화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이소플라본이 장에서 된장의 유익균을 만나면 더 강력한 활성형인 에쿠올로 변환됩니다. 이 에쿠올은 근육과 뼈의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하여 근육 손실을 줄이고 뼈의 밀도를 높이며 혈관의 탄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효과는 장내 환경이 건강해야만 나타납니다. 된장 같은 발효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일수록 에쿠올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두부와 된장은 서로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생물학적 짝꿍입니다. 넷째, 노인 대상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연세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 3회 이상 된장국에 두부를 넣어 섭취한 그룹이 같은 양의 단백질을 고기에서 섭취한 그룹보다 혈중 필수 아미노산 농도가 더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2주 후 이 그룹의 보행 속도와 악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근육 소실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간단한 조리법 몇 가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아침 된장과 두부, 애호박이나 버섯을 넣은 된장국, 점심 된장찌개, 두부와 시금치 또는 버섯을 함께, 저녁 삶은 두부를 된장에 찍어 현미밥과 함께 섭취.
특별하거나 비싼 식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한 그릇, 이 한 숟갈이 우리 몸속에서 다음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단백질 흡수 증가, 근육 합성, 촉진, 염증 억제, 소화기관 보호. 작지만 강한 음식 된장과 두부는 어르신의 근육을 지키는 최고의 짝꿍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세 가지 식사 조합, 두부와 버섯 두부와 시금치 두부와 된장. 이것은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근육 감소, 골다공증 노화로 인한 쇠약을 막아주는 귀중한 건강 비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 모두 값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 식탁 위에 늘 올라오는 평범한 한국의 집밥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아주 소박하지만 정말 소중한 세 가지 비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부와 버섯 염증을 줄이고 근육을 보호하며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으로 바뀌게 도와줍니다. 두부와 시금치,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가 튼튼한 뼈대를 만들어 근육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두부와 된장 발효 과정에서 나온 유익균과 효소가 단백질 흡수를 돕고 새로운 근육 합성을 자극합니다. 이 비법들은 결코 특별한 조리법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방에 있는 익숙한 재료들로도 충분합니다. 버섯 몇 조각, 시금치 한 줌, 된장 한 숟갈. 이렇게만 바꿔도 평범한 식사가 근육을 지키는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근육이 줄어드는 건 운명이 아닙니다. 그건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는 그것을 막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꾸준한 선택을 통해서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온 김용태 박사입니다. 그 세월 동안 많은 어르신들이 근육이 줄어들어 약해지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걸으며 다시 웃게 되는 분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두부 한 조각이 내일의 튼튼한 한 걸음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어르신의 걸음걸이에 힘이 실리고 식탁 위에 미소가 함께하고 가족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